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인숙 박사의 그림 속 송아트 진행을 맡은 스마일 닥터 이광재 목사입니다. 늘 우리 김인숙 박사님 모시고 그림 분석에 대한 자녀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림 속에 내 아이의 비밀이 있다의 저자인 김인숙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요즘 송아트 교육 연구소가 네.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네. 박사님이 요즘 많이 불러주시는 곳이 어디 네. 있으세요? 창원이나 뭐 또 경기도 쪽에 유치원들에서 또 어린이집들에서 부모 교육을 많이 요청받고 있고요. 네. 뭐 창원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송아트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원화무집이 굉장히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네.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네, 어제 들은 얘기는 네. 송아트 하는 원 중에서도 정말 제일 잘하는 원들을 네네. 엄마들이 탐방해가지고 등록을 하신답니다. 그 정도로. 네. 왜냐하면 요즘 이제 또 박사님의 저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림 속에 내 아이의 네. 비밀이 있다. 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한다면요. 네, 아이들의 이제 저의 한 40년의 노하우들을 네네. 그 아이들의 기질별로 네네. 또 아이들의 특성별로 그 서술을 내놓은 단행본인데요. 네네네. 그 단행본을 읽고 이제 내 아이가 이런 케이스인데 이런 아이인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해서 엄마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앞에 보면 네. 그림으로 일린 내 아이의 네. 마음. 예. 네, 맞나요? 네, 네, 또 네. 그림으로 찾는 내 네. 아이의 강점. 예. 딱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요즘 부모님들이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또 그 중에서도 보면 우리 박사님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의 그림 네. 하나, 네, 또 네. 낙서 하나를 네. 보면서도 아이들의 이런 강점들을 또 네. 찾아내는 또 전문가이시잖아요. 네, 네. 자, 오늘은 우리 박사님께서 네. 어떤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의 네. 또 강점을 찾아내실런지 네. 궁금한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아이들의 천재성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아이들의 의견을 얘야 생각나는 걸 표현해보자. 이렇게 자유스럽게 열어줘야 돼요. 네네. 아이 아파? 무엇 때문에 아플까? 이렇게 발문의 지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꺼내놓는데 이 꺼내놓은 지문을 또 꺼내놓은 그림의 의견들을 그냥 잘 그렸네. 멋진 작품이야. 이런 평가 형식의 그동안의 기존의 미술 교육의 방법이면 네네. 아이들의 천재성이나 강점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의 강점과 천재성을 찾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또 부모님이 아이의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경청에서 아이의 이야기들을 수없이 쏟아져 내놓고 아이의 생각들을 수없이 쏟아내어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들을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 속에서 또 그 표현 속에서 다른 아이와 다른 내 아이의 정말 우수한 부분이 있구나. 또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해서 그쪽의 방향에서 많은 교육적인 도움, 또 정보에 대한 도움,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주고 또 수준을 높여주며 아이로 하여금 그 천재성을 키워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천재성 발굴과 천재성을 키워나가는 방법들인 거죠. 그거를 안내할 겁니다. 네네. 결국 이래도 우리 박사님의 강의를 딱 듣다가 보면 우리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박사님의 명강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잠재된 능력을 또 찾아내고 또 천재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림으로 살펴보는 아이들의 천재성. 이 천재성 속에
내 아이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 내 아이만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 몹시 중요한 거죠. 소통으로 이 천재성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모습으로 아이와 소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의견으로 드러내도록 하는 소통. 아이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야 되죠. 한껏 웃는 얼굴과 또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눈빛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음성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 부모님들 따뜻한 음성이 준비되셨나요? 아주 사랑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눈빛이 준비되셨나요? 또 아이에게 만면의 웃음을 웃으며 너의 이야기를 다 인정해 줄 수 있어. 나는 너의 이야기를 다 수용해 줄 수 있어. 라는 표정을 갖추셨나요? 이것이 소통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소통에서 우리는 청자, 경청하고 경청해주는 들어주는 자, 그 다음에 아이의 이야기를 수용해줘야 되겠죠. 수용하는 자, 또 공감해주는 자, 또 지지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소통의 기본적인 원리는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며 지지해주는 이 네 가지의 이 소통의 패턴은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가 귀신이라고 했을 때, 괴물이라고 했을 때, 또 뻥 터졌다고 얘기했을 때,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부모님들이 마음속에서 얼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몹쓸 말이야. 또는 훈육해줘야 되겠다. 똑바로 아이를 언어를 사용하도록 잡아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경청하며 수용의 자세를 갖추지 않고 바로 훈육으로 들어갑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선생님과 소통하며 거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거절감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와 소통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청하고 수용하고 공감하면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라고 공감하며 오늘은 이렇게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워 얘야, 너무너무 행복했어 라고 지지해 주면서 이 소통의 대화의 기술을 우리가 끌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지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실컷 드러내죠. 우리는 소통하면서 내 아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다 표현되도록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이의 의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이의 의견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내 아이의 의견 속의 강점, 내 아이의 의견 속의 천재성, 내 아이의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천재성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교육의 방향,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앞으로 지지해줘야 되는 방향을 찾아주는 데 힘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소통을 하여 현장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더 느껴보고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살 아이 남자아이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 그림을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가지고 이렇게 폴더에다가 넣어가지고 와서 정말 내년에 학교 가야 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 유치원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가 어떠냐라고 했더니 선생님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오면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고 해도 말하지 않고 말이죠. 봤더니 이 아이는 언어도 지연되어 있었어요. 자, 이 아이의 그림을 이렇게 첫 번째 받은 그림을 이렇게 보셨고요. 두 번째 또 이렇게 선생님이 받아 오셨는데, 유치원에 오면 오는 시간부터 연필을 들고 이런 그림들을 수도 없이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모습을 보고 있지 말고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소통의 첫 번째 시도죠. 이게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던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과 소통하며 기록에 남기고 지지받는 모습을 보더니 이제 이렇게 입을 연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이게 무엇이에요? 구름이 집 위에 있어요. 그러고 보니 구름이었네요. 이건 무엇이에요? 포켓몬 다이아몬드예요. 또 여기에는 포켓몬이 있고요. 선생님은 아이의 언어가 시작되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엇이에요? TNT예요. 집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동생과 엄마가 있다고 얘기해요. 또 여기에 계단이 있네요. TNT 줄이 이렇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펭귄, 다이아꽃, 다이아가 창고에 있대요. 이런 의견들로 처음 소통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아이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연히 그림을 그리고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았던 아이가 의견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나무, 공사하는 나무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몇 층 건물, 이게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100층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기는 신호등이 있고, 결국은 이 아이 그림 속에는 온 100층 건물에 또 하나의 도시들이 다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아이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에 막연히 그렸던 그림 안에 100층의 건물이 있고 또 이렇게 나무가 공사하고 있고 기차가 지나가는 것들을 그리는 걸 몰랐노라고. 아이의 의견을 몰랐노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과의 소통의 기술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님과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는 나중에 훌륭한 초등학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 아이는 3세 아이인데요. 전혀 유치원에 와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몰라요 밖에 없습니다. 몰라요. 그러면 바로 이 그림을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은 내 자녀의 그림을 따라서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의 그림을 따라서 그려보십시오. 이 아이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아이의 지금 집착하는 거, 답답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를 같이 느껴보신다면 이 아이가 빨리 소통으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날입니다. 또 몰라요입니다. 몰라요. 이게 무엇이에요? 몰라요. 이거를 하루, 이틀, 1주, 2주 이거는 집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수많은 낙서에 구멍이 빵 뚫릴 정도로 그어댑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몰라요.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죠? 아이가 처음에 자신의 의견을 조금 내놓았을 때 거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건 틀렸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거절감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거에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랍니다. 자, 이 아이의 이제 최초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 속에서는 아빠 해님이 그냥 색칠했대요. 아빠 해님이에요. 아빠 해님. 자, 이제 아빠 해라는 말을 소통으로 남겨주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아빠 해님이구나. 아빠 해님 정말 멋지게 생겼구나. 이야, 아빠 너무 멋지시다. 이렇게 의견을 응원해 줍니다. 지지해 주고 공감해 주고 소통으로 끌어냈더니 15회 차쯤 돼서는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단한 의견들이죠. 이제 형태도 드러납니다. 모양도 드러납니다. 소통의 결과인 거죠. 선생님들의 무단한 노력, 또 수용해 주는 거, 몰라요 해도 그거를 수용해 주고 공감해 주면서 낙설하고 치부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거. 이 인정을 받은 소통 속에서 이제는 이불 덮고 베개 보고 자고 있다고 합니다. 아빠 꽃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고 계시답니다. 엄마 번데기인데 번데기에서 자고 있대요. 자, 이 가족들의 잠자는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건 게임하는데 아빠 개미인데 도깨비랑 친구한대요. 아직도 이 안에 우리 아이 안에 아직도 저항이 담겨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으시겠나요? 도깨비랑 친구하겠다고 하는 이 언어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공감하고 지지하며 아이의 의견들을 다 꺼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직도 도깨비가 노래하는 거래요. 이때 누구 도깨비일까 했으면 참 좋았는데 말이죠. 도깨비가. 그래서 모든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꺼내놓게 되면서 선생님의 소통의 기술, 경청해주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지지하는 소통의 기술이 아이에게 의견을 내놓도록 한 만 3세 아이의 결과였습니다. 또 이런 아이도 있네요. 학교에 가야 되는 5세 아이인데 동그라미만 그립니다. 조그만 동그라미만. 그리고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아요. 이게 무엇이냐고 하니까 그냥 동그라미일 뿐이래요. 자, 그 다음 날도 이건 눈인데 앵무새래요. 앵무새. 누구 앵무새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만 그리고 눈 하나만 그렸던 아이가 2개월, 3개월 선생님의 노력으로 이러한 의견으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냅니다. 결국은 대단한 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림 속에 이 아이가 대단한 아이다라는 건 어떻게 느끼는 걸까요? 따라 그려보시는 겁니다. 이 아이의 거미집 따라 그려보실까요? 이 아이가 무엇인가 못할 아이인가요? 이 아이의 집중적 사고, 인내력, 끈기, 이건 대단한 아이였던 겁니다. 나무 하나를 그려도 이렇게 거미줄 사이에 나무를 붙이는 창의적인 사고 활동까지도 이제 지지받은 아이들이 표현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아이의 그림도 한번 관찰하실 만하죠. 높은 산, 낮은 산, 산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했더니 미터를 쓰기 시작합니다. 산에 길이 있을 줄 알았어요. 산에 나무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890m, 1900m, 700m. 이 아이의 천재성 아닐까요? 이 아이의 천재성. 우리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걸까요? 이제 이 아이의 부모님은 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자동차를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서도 아빠는 30km로 달리고 있단다. 50km로 달리고 있단다. 아, 가로등은 태양열의 에너지를 받아서 켜진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아이의 호기심과 과학적인 탐구를 도와주도록 상담을 했습니다. 또 이런 아이들의 천재성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을 놓고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자 이 아이가 이런 그림들을 그려냅니다. 명화의 일부죠.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싶냐고 물었어요.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초콜릿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 초콜릿 공장을 기획했어요, 아이가. 기획해서 이렇게 연기도 나고 있네요. 공장에서. 기획해서 어디에 실렸나요?
이렇게 차에 실렸어요. 이제 유통이죠, 유통. 유통해서 도시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우리 5세 아이들의 의견 무시할 수 없죠. 이 아이들의 의견들이 중국을 다녀온 이 아이는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여 그립니다. 아이들의 여행은 하나도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교육. 또 기타를 하나 줬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공장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자, 이 아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배가 큰일 났다고 합니다. 배가. 그건 쓰나미가 나타났대요. 그리고 바다 밑에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 밑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이 시기가 언제냐고요? 5002년도예요. 미래를 아이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세 아이들의 의견 대단하죠? 5002년도에 시드니가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그 정말 정말 미래의 이야기를 아이가 이렇게 창작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 이런 아이들의 의견, 또 이 아이는 손바닥을 찍어서 무엇으로 변할까 했더니 커다란 왕자가 써진 용으로 만들어서 이걸 타고 구름 속에 TV를 보고 있는 무당벌레들이 이렇게 함께 날아다니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이 아이들의 가능성, 이 아이들의 정말 숨겨진 능력, 천재성, 아이들의 의견 속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우리 아이들 결코 병증으로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천재성, 의견을 꺼내주는 교육, 경청하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지지해줘서 소통의 결과로 우리 아이들의 천재성을 꺼내보시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와, 오늘도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박사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막 꼼꼼하게 메모도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오늘 박사님 이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강점도 정말 많은데, 우리가 이걸 천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 부모님들이 미처 그거를 네.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의견 중심을 교육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회의 법적인 그렇죠. 교육의 테두리 안에 그렇죠. 목적을 두고 가기 때문에 아이들도 고통스럽고 네네. 또 부모님들도 그거를 규칙을 지켜가며 그 제도권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네네. 어머님들도 힘드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요즘 이제 가장 힘든 게 자녀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네. 정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좀 잘 키우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대체 제 아이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제가 하는 행동이 왜 네. 저렇게 행동하는지 네.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많이 이야기들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박사님 강의 듣다가 보면 저 그림 속에 네. 아이들의 생각도 행동도 다 들어있다라는 걸 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하나 더 여쭤보면 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마음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좀 두뇌 활동을 네. 좀 통해서 똑똑한 아이로 양육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또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 이제 건강한 마음과 행복한 그 아이들의 생활, 두뇌가 활동적이게 하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벌이고 있는 운동이 있답니다. 네네. 전국에 이제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님들이 요즘에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운동. 어떤 운동이냐면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뮤직비디오를 찍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네. 내보내 네네. 그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또 춤을 추고 노래를 네네네. 부르며 그 가정의 행복을 선물해 네네네. 주는 거죠. 아. 그랬더니 아이들은 행복한 가정의 환경 속에서 네네. 기쁜 마음으로 유치원을 오게 되고 네네. 어린이집을 오게 되고 네네네. 또 이 어린이집의 교육과 유치원 교육 속에서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뿜어내는 거죠. 이 뿜어냄 속에 천재성을 쏙 뽑아 네네.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재로 키우기 위한 꿈을 심어가는 거죠. 네. 자, 내 맞아요. 아이만의 꿈, 내 아이만의 천재성인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박사님 우리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네. 박사님의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김인숙 박사, 송아트 이렇게 치니까 참 네. 많이 자료가 나와 네.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원장님도 막 네. 춤을 추고 네. 선생님들도 막 네. 춤을 추고 근데 제가 너무 놀랬던 건 아빠들이 네, 네. 네. 아이들하고 같이 네. 동작을 만들어서 이렇게 네. 춤을 추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마냥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아트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역시 이 운동이, 송아트 운동이 네.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 많이 알려진다면 네. 더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천재성, 우리 아이 창의력 이렇게 네. 개발하면 되겠구나. 네. 야, 자녀 교육 안 어렵네. 이렇게 생각할 것 네, 같아요. 네. 역시 최고입니다. 네. 이 송아트의 이런 운동들이 많이 좀 펼쳐졌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명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더 멋진 강의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아이들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더 멋진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네.